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뉴스 기사도 있고 소식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대출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급증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한 10월경에 0.25%포인트 인상을 한다는 지금 뉴스 기사인데요. 금융권에 따르면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 오는 10월경에 0.25%포인트 인상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지금 기준금리가 0.5%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작년 5월 달서부터 0.5%로 해서 계속 동결이었습니다. 0.25% 올리게 되면 기준금리가 0.75%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정도를 올릴 것인가 라는 이제 관측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내년에 0.25% 더 올리게 되면 기준금리가 1%가 되는 겁니다. 1%가 되면 대출금리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겁니다. 가파르게 올라가진 않겠지만 대출금리에도 분명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출 알아보시는 분들이나 또는 지금 주택담보대출이나 가계대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가계에 좀 부담이 좀 되실 것 같아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작년 5월달, 20년 5월달서부터 계속 0.5%로 좀 동결을 했죠. 근데 이걸 이제 조금씩 올린다라고 하는 뉴스 내용입니다.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 인상은 언제쯤 하는가라는 부분을 회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오는 7, 8월 달 아니면은 10월, 11월 달 이렇게 네 차례 지금 금리 조정하는 시기가 남아 있는데 금통위 인원 7명은 지난해 7월 이후 지난달까지 8번째 기준금리 0.5% 동결을 결정하면서 모두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서 금리를 올리는 것으로 의견을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자, 금리가 인상이 되면 현재 가계부채가 이제 1,000조를 넘는 시대죠. 연끌을 해서 빚을 내서 투자를 해서 이렇게 지금 금리가 낮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거나 연끌해서 집을 사거나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면서 생계형 대출이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전에 필요 이상의 빚은 상환을 해야 됩니다. 어떤 대출이 있냐면 고금리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이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이런 대출들은 쓰게 되면 금리도 높고 신용도도 하락이 되기 때문에 이런 대출들은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대출이 있는 것들은 정리를 빨리 우선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변동금리 대신에 고정금리로 이제 갈아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시장에 이제 유동성 자금은 이제 풍부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돈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 부동산이나 이제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농협은행에서도 대출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좀 조인다라고 합니다. 지금 농협은행 거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농협은행이 이 대출 한도를 줄이고 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 다른 기타 시중은행들도 다른 은행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런 하나은행이나 이런 데들도 같이 조금씩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죠. 모기지 신용보증 한시 중단. 이 모기지 신용보증이라는 거는 이제 반공제 보험을 얘기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이나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MCI나 MCG라는 이름으로 대출 한도를 높이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한시적으로 중단이 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불량 고객 우대금리도 축소한다라고 합니다. 모기지 신용보험, 이 반공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이 반공제 한도니까요. 이 대출 한도를 못 받는 겁니다. 이 모기지 신용보험 MCI나 MCG를 중단하게 되면 대출 한도 5천만 원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그 대출을 조이는 은행권, 농협이 있고 우리은행이 있고 신한은행이 있네요. 그 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지금 올리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금리 인상기에 대출 전략은 대출 규모가 크지 않으면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대출 금리를 가파르게 확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규모가 크지 않은 대출, 제가 볼 때는 몇 천만 원 정도 대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유지하는 게 좋고 대출 규모가 크면
이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대출 전환 시에 내가 내는 대출 이자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정도 된다 한 달에 이거를 이제 고정금리로 갈아탈 때 이쪽에 이제 변동금리 대출을 중도상환하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중도상환 수수료하고 대출 이자 비용하고 두 개의 달을 한번 따져보고 어떤 게 이득인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만기가 짧은 카드론이나 이런 그 단기성 신용대출 같은 것들은 빨리 상환을 하는 게 좋고요. 뭐 한국은행에서 대출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하고 내년에도 0.25%포인트 인상을 한다라고 해도 이 은행 측에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 대출을 갈아탔을 때 혜택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뉴스 기사가 나오게 되면 제가 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